초거대 빌런 영숙 특집 2편에 이은 3편 영상입니다. 1편, 2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은 1편, 2편 영상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철과 영숙이 영식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공용거실에 나가면서부터 바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영숙은 그냥 모든 곳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광수가 문제였으면 그냥 광수와의 대화에서만 분쟁이 생겨야 하는데 이분은 어딜 가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하죠. 순자가 영숙에게 도대체 무슨 일 있었냐고 하면서 영숙이 왜 화났는지 너무 궁금해합니다. 순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숙소 분위기를 아주 다 망쳐놓고 오자마자 울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순자는 분명히 광수가 영숙에게 무언가 확실하게 잘못을 했고 그 확실한 잘못 때문에 영숙이 화가 났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숙소로 오기 전에 영숙은 정숙에게 본인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데 그때도 분명히 정숙에게 얘기하긴 했지만 바로 옆에 다른 출연자들도 있었고 그 여성 출연자들이 영숙의 말을 못 들었을 리가 없죠. 바로 옆에 있었는데. 본인이 정말로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면 정숙한테 바로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숙에게 가서 자리를 옮기자고 하고 말을 했겠죠. 그냥 다 들어라 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영숙은 광수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나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 라고 말하고 본인이 광수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영숙이 광수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속뜻은 광수 너는 절대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피해자인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고 너를 사회적으로 직접 매장시킬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니었다면 광수에게 말한 것처럼 상철에게도 있었던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여성 출연자들 다 있는 앞에서 정숙에게도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하여튼 본인이 정숙에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다 했으면서 또 이제 순자에게 급발진을 하면서 누가 얘기했냐고 말합니다.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 다른 여출들 들으라고 문 열려있는 상태에서 정숙한테 말했잖아. 근데 뭐가 문제인 건데.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내놓고 또 그 말을 했다고 욕하고 있죠. 광수한테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가스라이팅 수법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분 90년생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중학생? 정신연령은 거의 중학생 아니면 많이 쳐줘야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영숙은 일부러 사람들 매기려고 덫을 쳐놓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서워요. 소름 돋고. 하여튼 순자는 영숙에게 언니 택시 타고 왔다는 소리 듣고 너무 놀라서 라고 말하는데 영숙이 누가 얘기해줬는데? 라고 묻습니다. 순자는 잘 모른다고 옷 갈아입다 보니까 들었다고 말하는데 영숙은 급발진하면서 옥수님이 그랬지! 이럽니다. 이거로 할 수 있는 건 영숙은 옥순을 분명히 싫어한다는 점이고 영숙은 옥순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하나 걸려라. 너 내가 죽인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사람 몰아붙이면 진짜 아니더라도 진짜인 것처럼 돼요. 영숙이 급발진하면서 순자에게 윽박지르니까 순자도 어버버하면서 맞는 것 같아 라면서 동조해버립니다. 나도 순자였으면 저랬을 것 같아요. 괜히 순자도 영숙 살짝 묻어가지고 고통이 시작되고 영숙은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던 옥순이 잘 걸렸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뇌피셜 망상은 나는 솔로 16기 통틀어서 1등입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팩트가 체크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확신하고 보나요. 겁나 소식통이다 하면서 옥순을 까기 시작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숨겨왔던 본인의 마음을 계속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옥순님 보기 너무 싫어 라면서 옥순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데 도대체 옥순이 뭘 했나요? 용순이 왜 옥순을 싫어하냐면 영자의 이간질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영자는 뭐만 하면 옥순이라는 인물을 대입하면서 모든 일들을 얘기했고 모든 일들을 옥순 탓으로 몰아세우면서 옥순이 광수도 뺏었고 영수도 뺏었다는 식으로 영숙에게 말을 했겠죠. 둘이 친하니까. 거기다가 본인이 숙소로 돌아와서 망상을 펼치면서 옥순이 영수를 좋아한다고 확신하면서 옥순에게 본인의 망상을 주입하려는데 옥순은 아닌데? 라면서 확실하게 영숙에게 선을 그어버리니까 더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순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데 상철이 영숙을 따라가면서 영숙을 달래줍니다. 이 장면도 진짜 웃겼는데 상철이 영숙을 따라가면서 달래주는 모습이 마치 한 10년차 부부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옥순이 싫다는 영숙의 말에 상철은 갑자기 옥순님? 옥순님은 사이가 왜 안 좋아? 라면서 묻는데 영숙은 왜 하지 말아도 될 얘기를 했냐면서 옥순을 까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본인이 말해놓고선 뭐 하자는 건지. 진짜 자아가 두 개인가? 자아가 하나는 자기가 뭘 말했는지 모르는 거야. 하여튼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옥수는 숙소로 들어오고
옥순과 정숙이 거실로 모이자 순자는 큰일 났어. 나 말 실수한 것 같아. 라면서 현재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냐면서 옥순이지 라면서 막 화를 내고 갔다고 말을 하죠. 옥순이 이 말을 너무 듣고 어이가 없어서 나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왜 옥순이라고 그래?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데 정숙은 옆에서 나한테 얘기했는데 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정숙은 바로 영숙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래서 미안해. 범인 나야. 라면서 영숙을 안아주는데 영숙은 솔로나라에서 가장 친한 정숙이 그랬다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논란을 잠재워 버립니다. 진짜 소름이 안 돋을 수가 없어요. 덫을 쳐놨는데 자기 편이 걸리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풀어주잖아요. 이거 만약에 옥순이 한마디 했다면 영숙 본인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욕먹고 정치질 오지게 당했을 거예요. 영숙은 진짜 아무리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상철도 옆에서 오해했네 라면서 이 상황을 중재하려고 하고 옥순도 기분 나쁘지만 영숙에게 그래 너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라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철은 옆에서 술이 많이 돼서 실수한 것 같다면서 중재를 하는데 영숙은 끝까지 본인이 오해한 내용에 대한 사과도 없이 가만히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죠. 근데 술도 좀 많이 됐고 라면서 상철이 커버 쳐주는데 남편 같았어요. 너무 웃겨. 왜 상철 말투만 들어도 웃기지? 근데 영숙은 또 술이 취해서 그렇다는 상철에게 또 열이 받았습니다. 아 진짜 이 사람 그냥 사회에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분란을 만들고 다니는데 무서워서 이 사람 옆에 있겠어요 이러면? 하여튼 영식의 생일을 챙겨줘야 한다는 말에 옥순에게는 사과하지도 않고 흐지부지 거실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영숙은 누가 봐도 잘못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모치가 왕이에요? 앉아있는 모습부터 아주 그냥 거의 여왕이에요. 소름이 돋습니다. 하여튼 옥수는 그래도 또 대인배스럽게 영숙에게 난 또 광수에게 뭐 들은 줄 알았어 라면서 심기가 불편한 영숙의 마음을 살짝 풀어주죠. 근데도 영숙은 끝까지 표정도 안 풀고 기분 나쁜 상황으로 있습니다. 지가 다 잘했어요 지가. 대단해요 하여튼. 그리고 거실로 나가는데 이젠 또 상철에게 술이 됐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꼬투리 잡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와 쌈딱 대박. 뭐 싸움 ADHD 같은 게 있나요? 싸우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뭐만 하면 싸워야 돼. 뭐 그런 성격이에요. 하여튼 공용 거실로 나오자 정숙이 영숙에게 또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던 옥순이 영숙에게 야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본인이 오해해놓고서는 옥순에게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하여튼 본인에게 사과하라는 옥순에게도 또 도끼는 뜨면서 언니가 얘기했대. 택시 타고 온 거 언니가 얘기했대. 라면서 옥순을 또다시 쏘아붙입니다. 아니 본인이 잘못해놓고선 끝까지 사과가 없어요. 옥순은 어이가 없어서 너한테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라고 말을 하는데 영숙은 끝까지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하는 말이지 내가 먼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라면서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옥순이라는 이름을 먼저 꺼낸 건 순자가 아니라 영숙입니다. 옥순이 그랬지 라면서 망상에 쌓여 순자를 윽박지르기 시작한 게 영숙이라고요. 그래놓고서는 끝까지 들어서 화낸 거다 라면서 옥순에게 반격을 계속 시도하다가 옥순도 지지 않고 끝까지 눈 똑바로 뜨면서 영숙이 네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라고 말하니까 영숙은 마지못한 말투로 아 언니야 미안 오해해서 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전혀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하다고 억지로 말하는 말투죠. 그래서 옥수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사과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다시 한번 영숙은 언니한테 들었다고 해서 라면서 본인의 잘못을 남에게로 돌리고 본인이 지레짐작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지레짐작한 거 맞잖아.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눈 똑바로 뜨면서 옥순에게 대드는지 참 대단했습니다. 영숙은 끝까지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언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자신의 탓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언니 기분 나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정말 성의 없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옥수는 정말 성의 없는 이 영숙의 사과에도 그냥 사과를 받아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영숙이 사과한 후 방으로 휙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를 보는 상철, 정숙, 옥순 모두 벙쪄서 멍하니 서 있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철은 영숙을 따라가게 됩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은 왜 자꾸 본인에게 사과하라고 하냐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면서 상철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냐는 영숙의 말에 상철은 조근조근하게 아 내가 얘기해 줄게 라면서 영숙을 방까지 겨우겨우 데리고 갑니다. 방에서도 영숙은 분이 안 풀렸는지 상철에게 본인이 뭘 잘못했냐면서 쏘아붙이는데 상철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영숙에게 옥순에게 오해했잖아 라면서 말해줍니다. 그 말에 영숙은
본인은 옥수님이 그랬다고 들어서 말한 것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면서 상철에게 분풀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철은 미동도 없이 근데 옥수님이 그게 기분 나쁘니까 사과하는 게 좋잖아. 언니니까 윗사람한테는 사과를 해야지 라면서 영숙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윗사람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때 이희경 MC가 오 공화국 사람이라면서 상철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데프콘이랑 송혜나 MC도 옆에서 상철의 말이 맞는 말이라며 상철 편을 들어주던데 아니 상철처럼 말하는 게 오 공화국 사람이에요? 이희경 씨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영숙은 본인의 억울함을 계속 상철에게 토로하는데 상철은 너 술 취했어 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칩니다. 그리고 아니 사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라면서 사과할 수도 있지 라고 영숙에게 말하는데 영숙은 끝까지 사과하기 싫은가 봅니다. 상철은 계속 본인보다 아랫사람도 아닌데 잘못을 했으면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고 영숙은 상철의 말이 화를 더 돋군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상철은 왜 그럼 광수님하고 옥수님을 같이 욕해줘야 돼? 라고 묻는데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본인의 마음을 꿰뚫려 버렸으니까. 그 말을 듣고 상철을 죽일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상철은 끝까지 말을 이어갑니다. 광수님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악의 없이 한 얘기고 사과할 때는 사과해야 돼 라면서 영숙을 끝까지 타이릅니다. 아 상철 없었으면 이번화 진짜 못 봤을 거예요. 상철 너무 멋있어요. 제발 영숙에게서 도망가세요. 부탁입니다. 거기다가 영숙이 악의 없이 한 얘기에 내가 부르르 화를 낸 거네요 라는 말에 상철은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번에는 이라면서 영숙을 제대로 매깁니다. 아 상철 그저 빛 사이다. 상철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상철이 본인이 당당하면 뭐가 문제야 라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이때 영숙은 발작 버튼이 눌렸는지 상철아 여기 미국 아니고 한국이다 대한민국 이라면서 훈계 모드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상철은 진심으로 빵 터져서 카메라와 또 눈을 마주치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철이 아니 한국이니까 더 사과해야지 라면서 영숙을 나무랍니다. 아니 상철 말이 맞지 않나요? 우리나라니까 나이를 따지지 미국은 안 따지잖아요. 영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위아래도 없는 행동을 할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영숙이 광수 얘기하는 거라면서 광수 얘기로 말을 돌리는데 상철은 광수도 오빠잖아 라면서 영숙을 계속 타이릅니다. 그러니까 영숙은 우리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다면서 상철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게 돼서 좋았다면서 상철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교 사상이 작살난다는 영숙의 말에 끝까지 상철도 유교 사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라면서 끝까지 받아칩니다. 그래서 영숙은 이 상황이 정리됐다고 말하고 상철도 본인이 정리가 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현타가 왔는지 자리를 뜨면서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와 진짜 이거 진짜로 각본을 이렇게 쓰려고 해도 못 쓸 거예요 분명히. 이런 막장 드라마의 막장 빌런은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의 말을 왜곡해서 듣고 본인이 했던 말도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기억하고 본인의 실수에는 전혀 사과도 없이 남 탓하며 끝까지 당당하고 감정 기복이 엄청나게 심하고 자기 연민에 정말 흠뻑 빠져있죠.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제발 상철님아 영숙은 아니에요 진짜. 뭐가 아쉬워서 영숙을 만나요. 좋은 사람 많을 텐데. 지금 상철님 인기 절정이라 영숙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 많을 텐데 이상한 이중인격에 망상 속에 사는 사람과는 웬만하면 엮이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아 맞다 그리고 예고편. 이제 상철에게 버림받은 영숙이 두 번째 남자인 영식에게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영숙은 영식에게도 뇌피셜 망상을 펼치면서 현숙은 영식을 최종 선택하지 않을 거다라면서 영식을 현혹하려 합니다. 와 영숙은 진짜 끝이 없어요 끝이. 진짜 영식 절대 안 돼. 영식님 도망치세요. 아 근데 뭐 사실 영식은 걱정이 안 돼요. 영식 같은 스타일이 광수처럼 팔랑귀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이미 영숙같이 쌈딱 스타일은 거르고 흔들림 없이 현숙에게 직진할 것 같죠. 그래서 영숙은 영식에게도 버림받고 16기 초반 예고에 나왔던 실루엣처럼 결국엔 영호에게 다시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최악의 역대급 인성, 성격의 출연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날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영숙 같은 사람 정말 절대로 주변에 두지 마세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아 그리고 영숙 영상이 이렇게 너무 길어져서 특집으로 3편이나 만들어졌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과몰입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